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저녁.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인식,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인식론, 그것까진 가지 않지. 인식론에 대해서 뭐 딴 사람이 쓴 거를 보니까 무슨 이제 철학자나 무슨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이 쓴 거 보니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알아듣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식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고, 뭐 나한테만 뭐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나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인식, 뭐 자의식 뭐 이런 것들,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 이제 내가 이제 사물을, 외부의 작용을, 외부에서의 자극을 인식하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재밌어요. 또 다음에 얘기할 거지만 이제 존재, 또 이것도 찾아보면 뭐 존재론이라고 있어요. 또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막 해놨어요. 그런 거는 제가 봐서는 잘 모르니까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꼬고 돌려가지고 잘 모르게, 자기네도 잘 모르니까. 인식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는 왜 이해력을, 이해를 그렇게 못 시켜요. 제가 뭐 머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 사람이 봐도 몰라 뭔 소린지. 쉽게 얘기해 줘야지. 뭐 어렵겠죠, 그것들 나름대로. 하여튼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자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자의식, 나를 이제 인식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을 이제 나에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뭔지, 이게 외부에 어떤 자극이 오면 그것이 뭔지 제가 아는 거죠. 그게 인식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인식이에요. 파리가 날라와서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이놈의 파리 새끼구나 이거, 이렇게 알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제 볼따구니에 이렇게 치면은 이놈 바람이 쳤네, 알 수 있잖아요. 외부의 자극을 이제 뭔지 아는 게 이게 인식이에요. 이게 뭔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순서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그런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예를 들어서 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파리가 뭉긴 거래. 그럼 우리가 이게 파리인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파리인지? 우선 글씨도 알아요. 파리라고 이름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윙윙거리는 거는 이제 이런 거구나.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위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끼치지는 않는구나, 나를 죽이지는 않는구나, 뭐 이렇게.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뭐 벌이 있어요. 벌, 파리랑 비슷해. 근데 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벌이구나, 이름도 알잖아요. 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한 대 맞으면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이거 독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벌이라고.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뭐 겨울이 오면 이게 추워. 그래서 이런 외부 자극들, 이런 것이 이제 나의 생존에 이렇게 인식하는 게 나의 생존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데이터가 우리 무의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 같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좀
더럽고 병균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냥 쫓아버리던가 파리채로 잡아버리던가 뭐 하고 벌이 왔다 그러면 119 불러야죠. 큰 벌 이런 거 불러야죠. 그 위험하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동시에 이제 저장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 벌이 윙거리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피하고 움츠러들잖아요. 이제 무의식의 그 자동 반응 이런 패턴이 저절로 되는 거고, 의식적으로도 뭐 119를 불러야겠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어떻게 인식하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데이터가 이제 어른은 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있냐 이거죠.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뽕 하고 나왔어요. 그 순간에 이제 파리가 이제 윙윙거려. 몰라요 이게 뭔가. 처음 보는 겁니다. 또 벌이 윙윙거려. 제가 봐서는 이것도 몰라요. 벌인지 파리인지 이게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냥 윙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윙윙 하니까 두 개다. 이게 인식을 못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뜨거운 뭐 숟가락을 뭐 이렇게 아기가 손을 쥐었다 그러면 울잖아요. 뜨거운 자극을 인식하니까 뜨거운 거를. 이거는 몸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바로 본능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태어난 거죠. 뜨거운 거, 그다음에 통증, 뜨거운 거 이제 몸에 일어나는 통증들 있죠. 통증들. 그다음에 무서운 소리. 네? 옆에서 뭐 갓태한 애기 앞에서 그 황소만한 뭐 개가 짖는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직감이 오죠. 애가 울 거 아니에요. 엄청 황소가 아니라 그 사자처럼 울어. 와 그러면 애기가 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청난 소리에. 그 엄청난 소리에 왜 놀라서 울까요? 이거 요런 거는 이제 타고난 거예요. 공포 이런 거. 무의식이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인간의 형상으로 뻥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전한 거지. 애매해요. 진화라는 말을 쓰려면 그게 여러 가지 뭐 아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그랬다고 치고,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DNA를 통해서 이제 유전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가 호랑이처럼 짖는데 시끄러우면 왜 애기가 울까? 우는 거는 이제 그 통증, 고통, 무서움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클 뿐인데 소리가 엄청 크면은 왜 울까? 시끄러우면 왜 울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애기가 이제 육체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벌이나 파리는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뭐 못했으니까. 벌 오면 이렇게 가지고 놀겠죠. 장난감처럼. 그러다 이제 쏘면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한 거 보면 이제 가장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DNA로 정보가 이제 전달돼서, 여기서 자율신경계 있잖아요. 심장을 뛴다거나 뭐 이렇게 자율반사? 뭐지? 이렇게 무릎 딱 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장기들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제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심장, 이거 계속 뛰잖아요. 심장 안 뛰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제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 태어나자는 거. 근데 웃겨요. 그런 거 다 가지고 태어나면 좋을 텐데 안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도 이제 제가 있어요. 다음에 그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데이터, 맨 처음 애기가 태어났는데 뭐 이제 파리와 벌이 이렇게 둥둥거렸을 경우, 제가 이제 되돌아 생각해 보면 벌이 언제 위험한지 알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 잘 생각나진 않아요. 그런데 벌이 아픈 거다고, 옛날에 이제 아프다는 말을 먼저 들었겠죠. 아프다는 거, 좋다는 거,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이런 단어에 대한 느낌도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몸에게 이제 통증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어떤 벌에 쏘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벌이란 것과 통증이란 것과 이제 일치시켜서 이제 그런 감각들을,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해놨죠. 벌이 안 쏘여본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엔 알아요. 이게 통증이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벌이 뭔지도 모르다가, 아니요 윙윙이가 벌인지도 모르다가 계속 같은 걸로 반복해서 니꼬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정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똑같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벌이 10,000마리가 나한테 와도 똑같은 벌은 없어요. 무게며 색깔이며, 예? 이 세상에 똑같은 건 없죠. 이 세상에 이제 먼지가 많을 텐데 그 먼지가 다 달라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물론 다르고, 전에 얘기했지만 어제 내 친구가 오늘 보면 그 친구가 아니에요. 달라요. 예?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변했고, 다 먼지가 하나 앉았을 수도 있고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요. 내 친구라고, 내 친구라고 인식을 해요. 다른 건 없는데 그냥 비슷하면 이제 같은 분류를 해서 그냥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신경 쓰면은 못 살아요. 스트레스 쌓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대충 같은 걸로 했을 때 거의 뭐 같은 그 해답을 찾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같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외계에서 어떤 게 하나 왔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대충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이 되면 분류를 해서 안 본 게 없죠. 그래서 대충 어떤 그 외부 자극을 분류를 해서 뭐 바람의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비가 이제 여러 종류가 왔을 때 그것도 이제 대충 뭐 우박이 왔을 때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나의 잣대를 만들고 내 자로 외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분류통에 넣어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외계인이 이제 만약에 왔어요. 와가지고 뭔가를 딱 보여줬는데 우리 지구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현상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기록, 이 정보를 가지고 가장 비슷한 거를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라고.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라고. 똑같은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그 모양이나 이런 움직임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가장
가까운 걸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억지로 우리 그 데이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지구에는 없는 현상이고 없는 어떤 그 물질이거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강제로 그거를 봐왔던 것 중에 가장 비슷한 거를 꺼내서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게 뭐냐면 양자역학에 보면 그게 있어요. 최근에 뭐 더 밝혀졌나 모르겠는데 관찰자 나오는 게 있어요. 전자를 벽에 막 쏘고 이중 슬릿을 만들어서 이제 그 통과시키는 그 이중 슬릿 두 개를 사이에 넣고 전자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두 개의 줄무늬가 있고 사람이 안 보면 관찰자가 없으면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두 줄무늬. 일반적인 그 물리적인 현상이죠. 구멍이 두 개니까 뒤에도 두 개의 줄무늬가 나오겠죠. 앞에 전자총을 막 쏘면. 근데 사람이 안 보면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는 거는 빛은 그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사람이 관찰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전자가 그런 모양을 이제 단순히 이제 관찰하는 것만으로 여러 개의 모양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결론이 뭐 새로운 어떤 게 나왔나고 하겠지만 이 세상 모든 물질은 확률로 존재한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안 볼 땐 확률로 가능성으로 존재했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 그 점이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같냐면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해요. 게임 옛날에 많이 스타크래프트로 화면을 보면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좀 화면이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보는 부위가 있죠. 그 지역 그 일부분을 보면 막 보여요. 그런데 그 화면에 안 나오는 다른 부분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고 작동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보여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모니터 안에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확률로 존재하는 거죠. 이따가 우리가 마우스로 그 지역으로 옮겨서 그 지도를 보면 이제 거기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진행 상황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왜 그게 결과를 보고 그냥 그렇게 이제 끼워 맞춘 거예요. 다 우리가 못 봤던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로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춘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으로 그 새로운 발견된 그런 현상들 관찰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전자의 그 행동 패턴이 그 현상 패턴이 달라지는 거를 설명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파동성이나 입자성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뭐 관찰자 뭐 이게 확률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들로 그걸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인식이에요. 인식하는 방법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나의 잣대예요. 100% 맞지는 않지만 이걸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칙들 현상들의 통계적인 그런
맞을 확률이 높은 이런 정보들, 패턴들을 가지고 새로운 낯선 것들을 막 재는 거예요.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새로운 것을 재해서 강제로 끼워 맞추는 게 인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벌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벌이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인식, 대충 비슷한 것은 각계 이런 거랑 그런 사전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애기들은 이제 가장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이제 DNA로 정보로 받아서 그 이후에는 이제 스스로 외부 환경에 자극을 받으면서 숙달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체득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인식이 하는 외부 자극들, 비슷한 것들은 같은 분류로 나누고, 새로운 것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제 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극할 때, 올 때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강제로 나의 그 분류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인식을. 그게 이제 다 틀려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나의 그 틀에 외부의 어떤 현상이나 작업들, 그런 물질들을 분류를 해서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식이에요. 인식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자의식이라고, 이제 요건 약간 다른 파트인데, 자의식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우리가 목격하죠.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든가 뛰어가든가, 아니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가 킥보드를 타고 가든가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한다. 이게 딱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냥 뿅 없어서 뿅, 그 전자처럼, 그 아까 말했던 양자역학처럼 뿅 사라져 뿅, 뭐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자의식이라는 거는 이런 인과관계를 사람이 다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하는데, 그 인과관계 속에 1차, 2차 뭐 여러 가지 연이어서 일어나는 인과관계 속에 내 몸이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인과관계의 자의식이란 것은 제가 나의 뇌가 외부의 이런 인과관계를 감시하는데, 그 인과관계에 내 몸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자면 벌을 감시하는데 그 벌이 내 몸을, 내 팔을, 내 다리를 쏴서 그 인과관계에 벌을 쐈으니까 통증이 오고 불어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내 몸이 인과관계에, 내가 관찰한 인과관계에 포함된 거예요.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자의식은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없다면 자의식은 없죠. 약간 뭐 이렇게 인과관계가 부족한데, 내 몸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인과관계 속에, 도미노가 쓰러지는 이 속에 내 몸뚱이가 물질러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의식을. 약간 이거는 이제 약간 관념적이고 나만 느끼는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런 제가 부족해서 뭐 그런데, 그런 나중에 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부족한데, 자의식은 그런 거예요. 내 몸뚱이가 내가 관찰하는 인과관계 속에 내 몸이 포함된 거예요. 약간 좀 설명 부족한데, 그 인과관계 속에 내 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을
나의 몸을 느끼고 나를 감지하고 뭐 이런 거죠. 하여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존재는 다음에 인식은 지금 여기까지.